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길잡이 장창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로길잡이 방혜진입니다. EBS 진로와 진학 내 꿈을 펼쳐라. 오늘은 영양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는 건강을 유지하거나 또는 그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나 또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균형 잡힌 네.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그 조리나 또는 제공을 관리 감독하는 직업인을 말하는데요. 이 어떤 최근에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질병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그 웰빙을 추구하는 삶이 이렇게 날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영양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저 학교 현장에서 보면 여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네. 오늘 이 시간에 영양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접하는 직업 중에 하나이지요. 맞습니다. 학교에서 다 네. 단체 급식을 네, 실시하기 요즘에 때문에 그렇죠? 거의 학교에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분들이 네, 맞습니다. 배치되어 있으신데요. 그 인간의 질병 내지는 인간의 건강이 섭식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영양사 분들이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전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양사에 대해서 꼼꼼하게 여러분들과 다루어 보겠는데요. 예, 진학 파트에서 네. 장창국 선생님 어떤 내용 해주실 건가요? 네, 저는 영양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학과에 가야 되는지 또 그 영양사가 될 수 있는 학과,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식품영양학과인데요. 어떤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살펴드리겠고요. 또 이제 오늘은 경상대 식품영양학과를 중심으로 그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네. 학생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배우는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여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학교죠. 당연히 이제 숙명여대. 예. 숙명여대에서 오늘은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인 선생님은 오늘 어떤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네. 내용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영양사가 되는데 필요한 자격 조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고요. 취업하는 분야가 여러 곳으로 나눠진다고 네. 하는데 어떤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또 향후의 전망과 관련되는 진로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양사에 대해서 또 학생들과 같이 열심히 출발해 봐야 네. 되겠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Harmony, in harmony, everything current harmony, in harmony, the current world. 예, 오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요, 영양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입니다. 예, 화면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양사 또한 그 보건의료 분야의 그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국가 면허를 취득해야만 활동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영양사 국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과 어떤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조건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중등학교라고 하고요. 대학 이상의 과정, 전문대학, 또 4년제 대학, 또 그 이상의 대학원, 이런 과정들을 고등교육법의 학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 아래에 있는 학과나 학부에서 학위를 받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학과로는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또 영양식품학과, 대학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학과들이 있고요. 그 학부나 전공으로 조금 구분해 보면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이런 이제 전공들이 포함이 됩니다. 학위명으로 보자면 식품, 영양, 식품영양, 영양식품, 지금 계속 반복되는 용어들이지만 대학마다 개설되는 학과 명칭이나 전공 명칭, 그리고 학위 명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복되는 용어가 조금씩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요. 이러한 첫 번째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학과를 전공한 사람들이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시 자격을 인정한 대학들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속하기는 하지만 이런 대학에서 영양 관련 교과목을 18과목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따지면 52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식품영양 관련 학과에 진학했다 졸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52학점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고요. 과목으로 18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에 한해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또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라는 곳에서 시험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영양사 응시 자격 조건 그리고 어떤 대학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영양사는 전문대학에서도 4년제 대학에서도 졸업자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데요. 학력 분포를 보시면 대체로 대졸자가 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요. 60% 이상, 거의 70%에 가까울 정도로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고요. 전문대 졸업자들이 30% 약간 이내 수준에서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양사가 하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영양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는 것처럼 뭐 식단을 짜는 역할,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 배식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영양사가 하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그 전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요. 여러 가지 영양 기법이나 응용과 관련된 연구 개발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전문적인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나 병원 또는 단체 급식이 필요한 곳들 또는 개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서도 이 급식 대상자들의 여러 가지 어떤 섭식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하는 기획하는 역할들도 하고요. 또 식품의 신선도를 굉장히 체크해야 하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의 단체 급식 장면을 연상한다면 학교에 재료를 배송하는 차가 오고 그러면 영양사나 조리장의 대표이신 분들이 그 재료를 꼼꼼하게 검수하는 역할들을 하는 걸 보신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식품이 정말 신선하게 배송이 되고 있는지 또 이 식품 각각이 어느 정도 열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다 계산해서 그 섭취해야 되는 양과 열량을 분석해서 식단을 계획하는 일들을 하지요. 그냥 맛에 따라서 또는 그때그때 재료에 따라서 구분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영양학적인 관리 영역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한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는 식단에 필요한 양을 산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이 500명이다 또는 100명이다 이렇게 규모가 다를 텐데 무턱대고 재료를 구입할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이번에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 대상자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해서 그걸 기초로 적정한 재료를 구입하고요. 또 품질 상태나 조리 방법을 확인하는 역할들도 합니다. 또 조리 담당자들은 별도로 있잖아요. 조리사분들이 음식을 조리하는데 이 조리 담당자가 위생을 잘 지키고 조리법에 맞게 조리를 하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고요. 조리된 음식의 상태를 위해서 검식을 하는 업무들도 담당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영양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그 궁금해하는 질문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영양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체로 알았는데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다뤄보겠고요. 또 간염 보균자와 같이 그 전염성 질환, 감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취업 제한이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간염 보균자는 영양사로 취업을 못하는지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 분야를 살펴볼까요? 그 영양사의 취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임상관리 분야, 두 번째는 급식관리 분야, 세 번째는 보건 분야입니다. 그래서 임상관리 분야는 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곳,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런 요양시설들이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환자의 식습관이나 또 영양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하지요. 그래서 적절하게 영양을 지원하는 역할, 또 영양 관리를 위해서 지원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기록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특별한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가 있을 때 이 환자에게는 이러이러한 뭐 식단은 피해야 하고 이런 식단만을 제공해야 하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분야가 여기에 들어간다 볼 수 있고요. 이제 급식 관리 분야는 학교와 같은 단체 급식 시설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급식 대상자의 나이나 성별 그리고 또 활동량에 맞는 적절한 영양을 갖춘 균형 잡힌 식단을 계획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학생들과 유아들과 또 한참 성장기에 있는 중고등학생은 서로 그 섭취해야 되는 열량이 다르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산출하는 일을 하고요. 보건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영양사들이 있습니다. 보건소 등에서 그 전 국민에 대한 질병 예방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역할들을 하지요. 그래서 각 학교로 파견돼서 영양과 관련된 교육을 하시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지역 사회 내에 건강 증진을 위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경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보셨던 감염 환자의 경우에 영양사로 취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런 고민들을 제가 많은 상담 장면에서 접하게 됐는데요. 이런 질문들이더라고요. B형 감염 보균자인데 B형 감염 보균자는 영양사로 취업을 제한한다고 해요. 이런 이제 고민들을 상담하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로 그 제도가 폐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제도가 유지되는 줄로 알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법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그 예전에는 전염병이라고 불렀던 걸 요새는 감염병이라고 약간 명칭을 바꿨다고 해요. 감염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는 제1군 환자 이게 중요하죠. 제1군 감염병 환자인 경우에 그 증상이나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취업을 제한한다 이런 규정인데요. B형 감염은 2군 감염병이고 1군보다는 이제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예전에 과거의 제도를 가지고 고민하는 학생들 그 고민을 털어내고 영양사로의 그 진로를 준비해도 좋겠습니다. 영양사에게 필요한 그 직업 흥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영양사는 대체로 관습형적인 성향의 흥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해요. 관습형이라는 성향은 주로 그 실용적이고 변화에 대한 어떤 자주 일어나는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경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례를 정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영양사의 활동들이 뭔가 그 새롭게 늘 변화 있는 활동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루틴하게 일어나는 일들, 식단을 계획하고 또 적절한 그 재료를 구입하고 잘 조리해서 그 음식들을 제공하는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성향을 보유한다 보실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갖춰야 될 특성을 보시자면 음식과 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또 조리법과 음식 메뉴를 개발하는 경우에 분석적인 능력도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급식 대상자라고 해도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조리법으로 계속 제공할 때 아마 쉽게 질리고 새로운 음식 없나 이런 불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적으로 잘 개발하는 능력들 필요하고요. 함께 근무하는 조리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요. 아마 학생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 영양사와 조리사의 관계가 중요한지 실제로는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가 많은데요. 영양사가 일반적으로 20대 한 중반에서 30, 40대 초반 정도까지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리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로 40, 50대 이상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60대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조리사의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감독하는 걸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현장들도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어린 나이이지만 조리사분들, 조리장분들에 대한 예우와 예의를 갖추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식단의 소요 경비를 잘 계획하고 영양적 요건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한 성향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영양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Harmony, in harmony, everything current harmony, in harmony, the current world.
네, 영양사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영양사의 고용은 앞으로 다소 증가할 경향이 있다고 해요. 뭐 늘어난다고 전망한 분들도 있고 뭐 변화 없이 유지될 거다 보는 경향도 있는데요. 줄어든다는 평가보다는 약간 늘어날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현직 직업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그 여러 가지 뭐 잘못된 식습관이나 뭐 생활 양식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이나 이런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치료 개선 사업 그리고 예방 의학 차원에서 그 임상 영양사들의 교육 업무 이런 부분들이 강조돼서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하고요. 또 학교 뭐 보건법 등에 따라서 그 영양 교사를 채용하는 규정을 이제 법으로 정해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한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진출하고 있는 분야들을 보시면 앞서서 저희가 취업 분야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뭐 병원이나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으로 진출하기도 하고요. 학교, 산업체 현장으로도 가시죠. 또 보건소나 건강증진센터, 요즘에는 본인을 그냥 단지 미용 차원에서가 아니라 예방의학 차원에서 체중 관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영역에서 영양사의 업무 그 영역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들이 또 영양사의 진출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로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지요. 식품 영양 관련된 학과로 혹시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 관련되는 학과로 식품 조리도 조금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식품공학이라는 학과도 있기 때문에 식품을 매개로 해서 식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영역들 실제로 만드는 것 또는 개발하는 영역들에 참여하는 거 고려해 보실 수 있겠고요. 관련 직업을 소개하자면 영양사와 뭐 유사하지만 위생사라는 직업이 있지요. 그래서 이 식품 위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또 적절한 온도를 유지했는지 그리고 이게 신선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관리하는 직업이 위생사이지요. 특히 병원 장면에서 굉장히 그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려해 보실 수 있겠고요. 조리사나 또 신제품 또 식품 메뉴 개발자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 중에 하나이지요. 이런 영역들 또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건복지부나 각종 보건소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들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양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대한영양사협회나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같은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고 진로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Harmony, in harmony, everything current harmony, in harmony, the current world. 네, 영양사가 되기 위해서는 식품영양학과로 진학하는 게 기본적으로 좋겠죠. 자, 그러면 식품영양학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목표로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식품영양학과 주요 교육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식품영양학과에서는 급식관리 또는 영양 서비스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그런 식품영양 전문가를 양성하는 쪽으로 이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전통적인 식문화를 우리나라 식문화가 있죠. 뭐 김치문화 이런 식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그런 역할도 역시 식품영양학과에서 이제 교육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식생활을 올바르게 선도하는 이끄는 그런 역할 역시 식품영양학과에서 이제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고 영양 부족이나 영양이 과다한 또는 이제 식품 오염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역시 식품영양학과에서 주요 다루고 있고요. 올바른 식습관을 정립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식품영양학과에서 교육 내용으로 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에 어떤 학과들 또는 어떤 대학에 이 식품영양학과가 개설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네. 먼저 4년제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식품영양학과들입니다. 뭐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강원도 지역의 강릉 원주대 또는 강원대 삼척 캠퍼스,
뭐 춘천에 있는 한림대 이렇게 강원도 지역에 개설되어 있고요. 경기도 지역 수도권이죠. 경기도 지역에는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 성남에 있습니다. 같은 글로벌 캠퍼스, 그다음에 뭐 수원대, 용인대, 을지대 성남 캠퍼스 이런데 식품영양학과 개설되어 있고요. 네, 광주 지역으로 가보실까요? 광주에는 전남대 광주 캠퍼스, 여수 캠퍼스도 있죠. 네, 광주에 있는 광주 캠퍼스, 조선대학교 이렇게 개설되어 있고요. 대전 쪽으로 보면 대전에는 대전의 대전대하고 우송대, 충남대, 한남대가 이 식품영양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을 보실까요? 서울 지역에는 네, 고려대가 있네요. 고려대에도 식품영양학과 있고요. 덕성여대, 삼육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여대 쪽에는 대부분 이화여대까지 여대 쪽에는 다 식품영양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 지역에는 울산대, 인천 지역에는 인하대가 개설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전북 지역에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이렇게 개설되어 있고요. 충북 지역에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충주에 있죠. 충북대, 그 다음에 한국교통대 이렇게 식품영양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4년제 대학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2년제 전문대학에 어느 대학이 개설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영양학과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이죠. 자, 서울에 있는 전문대 여대들이죠. 여대들. 자, 배화여대, 숭의여대, 한양여대 식품영양학과 개설되어 있고요. 식품영양학과가 개설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 지역의 계명문화대, 대구보건대, 영남이공대 역시 식품영양학 개설되어 있고, 인천 지역에는 경인여대가 개설되어 있네요. 자, 대전 지역에 대전보건대, 우성정보대, 경기도의 동남보건대, 서정대, 수원여대, 뭐 안산대 또는 그 연성대, 또 장안대 이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는 상지영서대와 한림 성심대학에 역시 식품영양학과 개설되어 있고요. 충남에는 해전대학교, 그다음에 전남 지역에는 목포과학대나 순천제일대, 그다음에 경남 지역에 창원문성대 이렇게 식품영양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Harmony, in harmony, everything current harmony, in harmony, the current world harmony. 네, 식품영양학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가면 어떤 과목을 배울까 좀 궁금해 하시죠. 1973년에 식품영양학과를 이제 개설해서 현재 한 40년 정도 된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대를 중심으로 식품영양학과에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지 교육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상대 식품영양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학년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양 과목 학부 전공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교양 과목을 중심으로 하고요. 2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 그다음에 4학년 1, 2학기 이렇게 배우고 기본적으로 이제 2학년 1, 2학기 보시면 영양생리학이라든가 조리 원리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식품영양학과 영양사들은 조리원들의 어떤 그 조리를 균형적인 어떤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그 조리를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조리를 어떻게 하는지 원리도 배워야 되겠죠. 자, 전공 심화 과목에는 식품재료학이라든가 외식산업 이해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학년으로 가시면 3학년에 식품학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는 거고요. 식품 미생물학이라든가 또는 생화학이라든가 또는 영양 생화학 실험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을 이제 심화 과목으로 배우게 되고요. 2학기 때는 식품 위생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뭐 식품 화학이라든가 또는 식생활 관리라고 하는 과목이라든가 또는 식품 생화학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을 이제 배우게 되네요. 4학년 때 가면요. 4학년 때 기본적으로 전공 심화 과목으로 식품 유통 및 구매라든가 또는 급식 경영학이라든가 뭐 식품 가공학 또는 수산식품 영양학 이런 과목들을 배우게 되게 보면 영양과 성장 발달이라는 이런 과목들도 이 영양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식품영양학과에 다뤄지고요. 전공 심화 과목에서는 외국조리라든가 또는 식품위생관계 법규 아무래도 이제 영양사로서 뭐 산업체라든가 또는 기업체 또는 학교에 근무하다 보면 이런 식품위생법 관련된 것들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 학과에서 다뤄지고요. 또 영양 판정이라든가 실습 또는 푸드 코디네이터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우게 되고 기본적으로 교양 필수 과목으로 대학에서는 반드시 이제 대학 영어라든가 또는 글쓰기죠. 이과학생이지만 글쓰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정보 활용 능력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제가 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대학을 이제 지원하려고 했는데 식품영양학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 대학에 식품영양학과가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없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식품영양학과가 아닌 학교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걸 좀 잠깐 보시죠. 자, 식품영양학과로 어찌 보면 뽑지 않는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대학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톨릭대 같은 경우 식품영양학과 이렇게 뽑지 않고 생활과학부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식품영양학과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생활과학부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인천 지역 쭉 보시고요. 자, 인천 지역으로 가보면요. 인천은 인하대에 보시면 생활과학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인문계 학생을 따로 뽑고 자연계 학생을 따로 뽑는 건데요. 이 인문계 학생, 자연계 학생을 따로 뽑으면서 이 생활과학부 안에는 소비자 아동, 자 보시면 소비자 아동학과라든가 또는 의상 디자인학과,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과 이 세 개 학과가 생활과학부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이 세 개 학과인 생활과학부로 일단 들어가서 이제 2학년 때부터 뭐 자신의 어떤 진로 선택에 따라서 식품영양학과로 가는 학생도 있고요. 소비자 아동학과 또는 의상 디자인학과 이렇게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식품영양학과 있다고 했는데 없다. 그거는 학부로 뽑기 때문에 모집 단위가 그렇게 식품영양학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아시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문과학생, 이과학생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하대처럼 문과학생, 이과학생 따로 뽑는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2년제 대학 중에서 순천제일대학도 식생활학부로서 이렇게 선발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Harmony, in harmony, everything current harmony. In harmony. 네, 식품영양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죠. 앞서 방혜진 선생님 설명하셨지만 영양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일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영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영양사 식품영양학과 설명하면서 숙명여대 학생 선발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 보시죠. 자, 2014학년도 올해 거죠.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에서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는 사회통합전형이라고 부르네요. 우리 기획운동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는 사회통합전형인데 특성화고 출신자 학생들, 다시 말하면 이제 소위 말하면 실업계 학생들이라고 이제 말하는 특성화고 출신자 학생들 3명을 선발하고요. 농어촌 학생 역시 2명을 선발합니다. 이 식품영양학과에서 이렇게 선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숙명 미래인재 전형과 리더십 전형인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그래서 학교마다 5명 정도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5명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 역시 5명, 7명을 선발한다. 이 4개의 전형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서 학생들을 선발한다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자, 숙명 글로벌 인재. 자, 글로벌 인재는 기본적으로 어학특기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외고 출신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공인 어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데 식품영양학과에서는 3명을 선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논술 성적이 우수한 논술 우수자 학생을 10명을 선발한다. 제일 지금 많이 선발하죠. 그래서 논술 우수자 학생을 10명을 선발한다. 우수자 전형에서 10명 선발한다라는 거 보시고요. 수시 2차로 넘어가면 학업 우수자 전형입니다. 말 그대로 학업 우수자니까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겠죠. 그래서 3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시 모집으로 가겠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도 일반 학생 전형이 있는가 하면 사회통합 전형이 있죠. 그래서 수시 모집의 사회통합 전형은 특성화고나 농어촌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요. 정시 모집에서 사회통합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학생들 또는 장애인 등 학생 등을 선발하는데요. 일반 학생에서는 8명을 이 사회통합 전형에서는 선발하긴 하지만 몇 명이라고 정해지지 않은 미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나군에 또 선발하는데 나군 역시 일반 전형이고 가군에 8명이지만 나군에는 13명을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에는 어떻게 선발하고 정시 모집에는 어떻게 선발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시 모집에서 어떻게 선발하는지 수시 모집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지만 사회통합 전형과 숙명 미래인재, 숙명 리더십 전형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입학사정관 전형인데 사회통합 1, 2, 사회통합 전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일괄합산, 그래서 내신 성적과 면접을 기본적으로 해서 이 두 개를 그 어떤 1단계, 2단계 거치지 않고 두 개를 합산해서, 다시 말하면 지원한 학생들의 면접을 기본적으로 보고 내신 성적을 합산해서 선발하는데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최저학력 기준이 국영수 탐구 중에서 두 개 영역 100분위 합이 155 이상인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평균을 내본다면 약 한 78% 정도 되겠죠. 100분위 평균이 약 78% 정도 되는 그런 학생들이 최저학력 기준에 적용이 된다. 이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하가 되면 아무리 내신 성적이 좋아도, 아무리 면접을 잘 봐도 무조건 불합격이죠. 최저학력 기준이 있을 때는요. 자, 그리고 이제 숙명 미래인재 전형과 숙명 리더십 전형은 기본적으로 5명의 학생을 학교마다 지원하게 돼 있는데 1단계에서 보시면 입학사정관들에 의한 서류평가로 이제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가 되겠죠.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일단은 3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그런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 내용의 30%, 그 다음에 면접이 많이 반영되죠. 면접 70%로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없죠. 면접을 잘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숙명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학, 공인, 외국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 5배수를 모집 인원의 5배수를 먼저 선발하는데 기본적으로 서류평가, 제출한 서류평가, 그 다음에 공인 외국어 성적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이 어학특기자 전형에서 기본적으로 토익이나 토플이나 탭스나 이런 그 몇 점 이상 지원 자격 이렇게 제한하지는 않고요. 그냥 공인 외국어 성적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성적을 가지고 서류평가를 통해서 1단계 5배수의 학생을 선발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 5배수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면접을 영어 인터뷰라든가 자기소개 이런 면접을 통해서 1단계 성적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 역시 선발하는데 최저학력 기준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수시 1차에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죠. 말 그대로 논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보시면 이 논술 우수자 전형에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있습니다. 우선 선발은 먼저 뽑는다는 거죠. 먼저 뽑는데 뭐를 먼저 반영합니까? 내신 성적 30%와 논술 70%로 먼저 반영하는데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요? 자, 여기 보시면 두 개 영역 100분위가 170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선발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개 영역 100분위가 170 이상, 평균으로 따지면 85% 정도, 85 정도 되죠. 이 이하인 학생들은 이 우선 선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고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일반 선발 대상자로 넘어가겠죠. 일반 선발 대상자로 넘어간다면 내신 50에 논술 50으로 이렇게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 영역 100분위 170 이상을 충족하는 그런 학생들이 이 논술 우수자 전형에 지원한다면 우선 선발도 될 수 있고 일반 선발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 기준을 잘 충족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 2차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학업 우수자, 내신 성적이 훌륭한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그런 전형이라고 그랬죠. 보시면 내신 성적으로만 선발합니다. 내신 성적 100%죠. 자, 그런데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역시 100분위 두 개 영역 합이 170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도 역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에 대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숙명여대의 식품영양학과에서는 가군과 일반 전형 가군과 나군에서 선발하죠. 가군과 나군에서 일반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보시면 가군은 수능 100% 전형입니다. 수능 성적만 반영한다는 거죠. 내신 성적을 또는 학교 생활의 비교과 영역이라고 하는 봉사활동이라든가 리더십 경력이라든가 수상 경력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능 성적만 반영하는 일반 전형. 그 다음에 이제 나군으로 넘어가시면 나군에는 우선 선발, 수능 우선 선발이라고 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능 우선 선발 이라고 말하죠. 말 그대로 수능 성적으로
우선해서 뽑는다라는 겁니다. 모집 인원의 50%를 먼저 수능으로 뽑겠다는 거죠. 이렇게 수능으로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일반 선발로 넘어가서 내신을 30%, 수능을 70% 반영한다.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 전형 가군과 나군이 거의 대부분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뽑는다는 것을 여기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전형, 일괄합산 전형으로서 역시 최저의 기준이 제시돼 있고요. 수능과 내신을 반영해서 이렇게 선발한다. 그래서 최저의 기준도 정시 모집에 이 기회 사회통합전형에는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을 보시고요. 자, 숙명여대 이제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자, 살펴보시면요. 자, 기본적으로 인문계 학생과 자연계 학생, 다시 말하면 수능 시험을 국어 B, 수학 A, 영어 B로 이렇게 또 사탐을 응시한 인문계 학생이지 일반적으로 인문계 학생을 대상으로는 이런 반영 비율에 따라서 학생을 선발한다. 특징은 영어는 B형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문계 학생들은 사탐을 반드시 응시하고 국어 B, 수학 A, 그 다음에 영어 B를 응시해야지 이 식품영양학과에서 이렇게 반영을 한다는 거고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반영 비율로 역시 과탐을 응시한 학생들이 이렇게 반영한다.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어는 B형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 탐구 과목은요. 2개 과목을 반영합니다. 2개 과목을 반영하고 뭐 특별히 과탐에서 어떤 과목을 지정한다든가 사회탐구에서 어떤 과목을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2외국어나 한문은 이 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영양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직업인 현장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8시 출근하자마자 영양사 박찬상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식자재 검수. 그날 들어온 식자재를 놓고 분량부터 품질, 위생 상태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식자재 검수 이어지는 아침 조회. 금요일인데요. 비가 안 와서 식수가 조금 줄기는 할 텐데요. 비가 안 와서 제가 보기에는 날씨나 외부 상황을 고려해 업무 지시를 한다. 직원들을 비롯해 주방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영양사의 업무. 오전 9시 아침 조회가 끝나면 다음날 식재료를 준비하고 예산을 짜는 등 각종 회계 업무를 보는데 그러고 보니 영양사는 식단만 짜는 직업이 아닌 것 같다. 영양사는 고객을 관리하고 조리원을 관리하고 또 예산도 짜고 집행하고 모든 일을 하는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요리 끝난 거 있어요? 맛볼 만한 거 있어요? 사무실 업무를 뒤로하고 다시 주방을 찾은 영양사. 84도 이상 되셔야지 다 익은 겁니다. 이번엔 오늘의 메뉴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조리 과정을 점검 중이다. 음식이 완성된 뒤 맛과 간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먹어보는 검식도 빼놓을 수 없겠죠? 조금 신 것 같긴 한데 볶음으로 먹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소금 간을 약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신맛이 강해서 소금 설탕을 약간만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전 11시 메뉴대 정리하기. 맛있는 점심 식사 준비 완료. 오전 11시 반 사람들이 속속 몰려들고 어느새 늘어선 긴 행렬. 수백 명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당연지사. 직원들이 잘 짜인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정해진 시간 내에 수백 명의 식사를 준비하기 힘들다. 그런데 돌발 상황 하나. 실장님 밥이 좀 작을 것 같으니까 한 손만 얼른 빨리 하시죠. 예. 얼른 해주세요. 예, 조금 지금 손님 많이 오셔갖고요. 모자랄 것 같아요. 지금 추가 조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배식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손님들은 식사 삼매경에 빠졌다. 맛있게 식사를 하는 손님들을 체크하는 것도 놓칠 수 없는 업무 중 하나. 오후 3시 점심 배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식단 짜기.
고객들의 나이와 성별에 맞는 영양 권장량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식단을 작성한다. 영양사가 되려면 매년 1회 시행되는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단, 대학에서 식품학 혹은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에게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저녁 배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작업 마무리를 할 시간. 설거지 및 그릇 정리가 끝나면 영양사는 주방기구 및 시설, 설비 등의 안전점검을 한다. 아침 8시부터 시작된 업무는 저녁 8시쯤 돼야 종료되는데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오고 예약 손님도 있어서 밥이 부족할 뻔했는데 급하게라도 준비를 해서 잘 끝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영양사의 하루는 이렇게 끝난다. 네, 방혜진 선생님 설명과 이 영양사 직업 현장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네. 많은 학생들이 영양사가 어떤 직업인지 아마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이제 올해 과학고로 전환되는 이 학교인데요. 기숙사가 생겨요. 네. 그래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이제 모두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소년기 학생들, 성장기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균형 잡힌 식단,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때 영양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영양사는 영양교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영양교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되죠. 그렇겠죠. 네. 교직 이수가 네. 필수적이다 맞습니다. 보니까요. 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4년제 대학 과정에서 교직 이수라고 하는 걸 해서 영양교사 자격증을 받고 임용고시를 통해서 이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영양사가 네. 영양사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직업이지요. 매우 중요한 직업인 만큼 영양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 오늘 다룬 내용 꼼꼼히 살펴보면서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EBS 진로와 진학 내 꿈을 펼쳐라 영양사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